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 2030 세대의 표심을 분석하는 뉴스가 부쩍 늘었죠.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2030 세대는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품질과 가격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비교하듯이 투표권 역시 그렇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웹툰 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작가는 물론 작화가를 지역에서 고용하면서 웹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왕실 도자기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왕실 대표 도자기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라남도 얀센 백신 접종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640여 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 복지 기준이 연장됐습니다. 생계 위기를 겪는 지역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최초 글로벌 웹툰 센터가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죠. 아직 등장하지 못한 예비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네, 이 웹툰 센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작가가 순천에서 개인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이 작가는 스토리 작가와 작화가를 지역에서 고용하면서 스스로 창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 웹툰 산업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호남권 최초로 문을 연 순천 글로벌 웹툰 센터입니다. 3층에 마련된 작가 개인 작업실에 입주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작업실에 상주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왔던 김민준 작가. 지역 창작자들과의 상생을 목표로 제작사를 창업했습니다. 스토리 작가와 작화가, 3D 모델러 등 웹툰 제작에 필요한 인력들이 모여 스스로 창작 인프라를 조성한 겁니다. 이제 여럿이 더 많은 구성원이 모여서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작품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이렇게 쫀쫀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팀으로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저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시너지가 아닌가 싶어요. 순천시는 웹툰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이 2030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인구 정책과 연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까지 순천 지역으로 유입된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은 모두 21곳. 이 기업들에 소속된 근로자 24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인원은 외지인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순천시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순천 지역 청년들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청년들까지 모두 195명의 인건비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한 겁니다. 청년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 쪽에 어떤 기술도 습득을 하고 그 일자리와 또 문화 이런 또 기술 이런 어떤 것이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시는 글로벌 웹툰 센터와 함께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제일대를 비롯해 지역 대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다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다고 강조하는 순천시. 스스로 창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맞춰 지역 문화 산업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자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양이나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는 생활용기인데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당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라고도 평가합니다. 네, 조선 왕실에서는 주로 어떤 도자기가 쓰였을까요?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조선 왕실의 도자기 전시가 지역 국립박물관으로선 처음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얀 바탕에 청색으로만 그려진 용과 구름이 왕실의 위엄과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의례의 중심으로 사용됐던 조선시대 왕실 대표 도자기 백자 청화 용준입니다. 조선과 프랑스의 수교를 기념해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선물한 백자 채색 살라미나는 화려한 색채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시실 입구에서부터 당시 우리나라 대표 도자기와 개항 시기의 수입 도자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왕실 도자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특별 교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가장 한국적인 도자기가 분청사기인데요. 가장 화려한 도자기라고 하는 조선 왕실의 도자기를 상호 비교하는 이런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의 흐름을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조선 개국부터 중기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조선 왕실 도자기의 변천사가 담겼습니다. 자유롭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분청사기에서 절제되고 규격화된 백자로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이 더해지기까지 1876년 개항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 자주적인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선 왕실의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을 전시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물들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100여 점으로 지역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전시인 만큼 관람객들의 발길도 잇따랐습니다. 대체로 값진 경험이라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서울권 외에도 이제 지방 박물관에서도 좀 흔히 볼 수 없는 유물들을 많이 전시를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멀리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관람하시기에는 좋은 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실 작품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작품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분청 도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또 좋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과 분청문화박물관이 함께 준비한 왕실도자 특별전. 분청사기의 자유분방함과 정형화된 왕실도자를 비교하면서 당시 궁궐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2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접종은 얀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개월 이상 경과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640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전남 지역 얀센 백신 접종자는 민방위, 예비군, 무의도서 주민, 외국인 등 5만 4천 명입니다. 사전 예약은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나 시군 콜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다문화 혼인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전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519건으로 전년도인 886건보다 367건 감소했습니다. 전체 혼인 건수 대비 다문화 비중도 8.1%로 전년 11.8%보다 3.7% 줄었습니다. 다문화 혼인은 376건으로 전년 424건 대비 11.3%인 48명이 감소했고 전체 이혼 대비 다문화 이혼 비중은 9.6%로 전년 10.2%보다 0.6% 감소했지만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혼인 급감 이유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이동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었는데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를 겪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기준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배성진 지역보훈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사회복지과 지역보훈팀장 배성진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라남도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긴급복지 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중대한 질병 또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이나 영업 곤란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2월 말까지 계속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생계 유지가 여전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긴급 복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지원에 따른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즉 4인이 가구일 경우 365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시지역은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 군지역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됐고,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1,231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특히 위기사유 세부 요건에 약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원 기간 제한도 완화하여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한시적으로 6개월 이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26만 원으로 최고 6회까지,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지원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12월까지 연장한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함으로써 우리 이웃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배성진 지역보훈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에 호텔과 골프장, 풀빌라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 주식회사 CN아일랜드는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CN아일랜드는 고흥 영남면 1원 15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컨벤션 시설과 분양형 호텔, 단독 풀빌라, 골프장과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150여 명이 일자리를 얻고 목포, 순천, 여수와 함께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완도군은 약산면 해동리 일대에 20억 원을 투입해 해수욕탕과 체험시설, 해양치유데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체험센터는 내년 1월 준공돼 3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인데요. 완도군은 해양자원을 연계한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